안녕하십니까. 북나영TV 나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정말 이혼까지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망해도 봤기 때문에 어째서 그동안에 남편하고 싸운 적이 없겠어요.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이혼이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. 근데 정말 욕 한마디로 제가 이혼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. 한국에 정착하는 초창기에는 저도 힘들고 저희 남편도 힘들었어요. 저는 뭐 말해서 또 뭘 하겠습니까? 내가 살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0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착해 나가는 게 힘들었지만 저희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을 몰랐어요. 남편이 나라잖아요. 여기서 태어났고 공부했고 기술을 배웠고 사업을 해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은 저처럼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정착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 자체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사업하게 해주려고 당시 신랑 앞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모든 그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을 이렇게 자꾸 했는데 자꾸만 실패하니까 근데 실패하고는 뒷수습을 항상 우리 남편이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뒷수습을 제가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당연히 많지요. 왜 싸우지 않았고 왜 이런 문제 가지고 그 가정불화가 없었겠습니까? 하루는 제가 강의 갔다 들어왔는데 너무도 내가 속상했던 게 자기도 머리가 아프고 자기도 막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대낮에 이제 그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에 누워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것만은 제가 이제 그 남편한테 항상 그것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. 술을 먹고 대낮에 집에 누워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제가 용납을 못해요. 남편이 그 버릇이 술 먹으면 그냥 자야 되거든요. 자고 깨야 되는 이런 습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계속 실패하고 어떻게 이 수습을 하려니 어쩔 수가 없겠고 이 안에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기가 막 결단을 내리기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대낮부터 이제 그 신경을 쓰기 싫으니까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는지 가는지 그냥 설거지가 막 그냥 설거지통에 막 넘쳐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하다 딱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보면 가뜩이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집안의 그 모습을 보면 미쳐버리는 거죠.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. 일을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냐? 가게를 차려놓고 물건을 빨리 어떻게 무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가게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대낮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? 막 이러면서 들어가자마자 막 가뜩이나 톤이 높은 여자가 그 고함을 질러가지고 신랑을 막 자는 걸 막 깨우고 쌩 난리를 했더니 그때 저희 남편이 확 일어나자마자 이제 내뱉는 말이 있는 거예요. 저희 남편은 저 살면서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그런 상황까지 갔다 해도 폭력을 써본 역사는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니까 나를 막 치고 싶은데 못 때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 있는 밥상에 있는 이제 컵 있잖아요. 컵을 딱 저기다 던져서 막 깹니다. 막
컵을 던지고 숟가락통 집어 던지고 막 그 물건한테 막 해내면서 뭐라 그러냐. 그때 욕을 하는데 님이 막 이러고 막 1818 막 이런 욕 있잖아요. 막 하는 거예요. 정말 살다가 그런 욕은 처음 들었어요. 근데 뒤에 1818 욕하는 거는 내가 저 처음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가지고 욕이라는 거를 다 아는데 그날은 이 잔을 깨면서 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돌아버린 거예요. 우리 엄마를 왜 욕하냐? 당신이 우리 엄마를 아냐? 우리 엄마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를 욕하냐? 우리 엄마는 평생 나를 늙음하게 키워놓고 한 번도 덕도 못 보고 당신이라는 남자한테 그냥 딸을 키워서 바친 그런 엄마인데 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욕하냐?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막 결사전을 했어요. 달려들었어요. 그랬더니 이 남편은 내가 언제 장모님을 욕했냐고. 나는 장모님을 욕한 적이 내가 왜 장모님을 욕하냐고. 막 이러면 막 자기 그런 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님이라 그랬지 않냐. 님이. 그거는 님이 이렇게 욕하는 소리 아니냐.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. 그거는 뭐 흔히 하는 욕인데 뭐.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나가세요. 우리 헤어집시다. 나는 참고 참다가 이제는 우리 엄마까지 욕하면 우리 집을 욕하면 나는 당신하고 안 산다. 안 산다는 말에 이 사람이 우뚝배리 있어가지고 자기 가방에다가 옷 몇 개, 속옷 몇 개 챙겨가지고 확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화기 다 꺼져 있습니다. 어디다 연락하니까 친구들하고도 뭐 전화 온 적이 없다. 엄마한테다 연락 없다. 연락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을까? 갈 데가 없는데 집에도 안 왔다. 누구네 그 친구네 집도 안 갔다.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는 춘천에 금방 나오자마자 사귄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. 그러면 어디로 가냐?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 인력 사무소에 나올 거다. 그럼 그 인력 사무소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모두 인력은 새벽에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새벽에 4시 반부터 그 인력 사무소 문 앞에 가서 지켰어요. 근데 5시 조금 넘으니까 그 여관 골목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우리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나타나서 집 가자 딱 이러니까 거기서 막 욕을 또 하는 거예요. 안 가! 너 혼자 살아! 나 절대 안 가! 당신 여기서 일도 못한다. 나 오늘 이 인력 사무실에 들어가서 소장 만날 거니까 일도 못하니까 빨리 가방 들고 나와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남편을 이제 집 뛰쳐나간 남편을 내가 이제 집으로 다시 모셔왔죠. 그래 물어봤어요. 도대체 님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?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하던 이 욕이라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욕하기 전에 나오는 그 말인데 나는 절대로 너 엄마 욕한 적이 없으니까 네가 너무 나갔다. 알아도 안 보고 너무 나갔다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앞에서 이런 말만 하면은 저는 이제는 막 그냥 이게 올라오니까 앞으로 그런 욕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또 오니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입니다. 이 말이 욕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 가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배운 첫 번째 말이 너 엄마를 욕하는 그 욕을 제일 먼저 배워요. 이제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도 알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. 중국말로 천이 막 이래요. 그게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또 님이 하니까 저는 그때 알아볼 거나 말 거나 없다. 이거는
문제가 있는 사람이다. 이거 심각하다. 이렇게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인 줄 내가 몰랐구나. 나 안 산다. 뭐 이렇게 된 거죠. 살다 보니까 여러분, 남쪽 남자 북쪽 여자가 만나서 언어가 통하고 말은 잘 통해서 뭔가 잘 합이 잘 돼서 잘 살 것 같죠? 이따금씩 이 언어 때문에 이제 다툴 때가 있어요. 사투리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남쪽 남자 북한 여자가 살면서 정말 아주 아닌 일 가지고도 이렇게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적이 많습니다. 그게 지금 20년 넘어 살았는데도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이따금씩 말 때문에 또 이따금씩 애한테 뭐 욕을 할 때도 제가 북한 욕이 툭 튀어나오잖아요. 그 욕 때문에 애도 오해를 하고 남편도 오해를 하고 아주 막 이상한 여자처럼 막 이게 그 인성도 없고 막 아주 그냥 바닥인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. 저는 한국 엄마가 그 모습은 되었는데 이따금씩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애가 뭐 잘못하거나 남편이 뭘 잘못하거나 훅 튀어나오는 욕이 있잖아요. 아주 그런 센 욕이 나와가지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. 남과 북의 문화 차이, 살면서 이런 거 가지고도 이혼할 뻔했던,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이혼까지도 생각했던 적이 이 나영이한테도 있었더라는 겁니다. 앞으로 그 북쪽 여자에 대해서 결혼을 꿈꾸고 계시는 혹시 시청자님들,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이런 것까지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. 그걸 먹고로 아니면 충격 먹고, 와, 여자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조신하고 너무 여자 같고 이랬는데 저 여자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올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욕 한마디로 이혼까지 갈 뻔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